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 내년 지선에서 가장 볼만한 관전 포인트 중에 사실 제일 흥미로운 것은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이준숙 있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을 거의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쫓겨나자마자 강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지금 압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건 대구시장 하라고 또 받드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에도 앞에서 하는 얘기보다 뒤에서 하는 얘기가 더 솔직하고 재밌다. 추석 특집 법정모독 커튼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영원한 짠형 우리 김근식 교수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컨셉을 명절에 이제 큰형님 찾아뵙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형님 찾아뵙는 느낌을 했고 오늘은 좀 장소가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렇네요. 저희 동아일보 사옥에서 가장 전망 좋은 이곳 좋죠? 아 좋습니다. 동아일보 사옥이 얇긴 하지만 높잖아요. 수천 모양. 네. 2층 수 지금 19층인가 그러니까 아주 뷰가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짠내 벗어나서 약간 성공한 느낌? 그렇죠. 이렇게 유리창에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 일단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제 사무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맨날 짠하다고 놀려 먹어서 오늘도 이제 추석 앞두고 모셨으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뭐 음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추석에 동생이 형을 찾아오면 음식하고 술이 나와야죠. 오늘은 술을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 음식이 뭐야? 도시락? 짠하다 도시락이 진짜 이거- 이거는 좀 없어 보인다 이거. 원래 떡 송편 이런 거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공편 다 드시고. 송편. 그래요? 송편을 넣고 하지 차라리. 같이 드릴게요. 그래요? 아니 명절에 도시락은 좀 진짜 짠한 거 아니야? 이게 티타임을 네, 구독자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드시죠 그래도. 예, 아니 근데 이게 이 도시락이라는 게 우리 취준생들 젊은 청년들이 집에서 혼자 먹을 때 이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피해서 명절에 가족과 함께 엄마한테 가서 갈비도 얻어 먹고 그러는 건데 명절날 불러놓고 이 도시락을 주면 어떡해요? 제작진 센스가. 자 그래도 일단 계란 후라이 하나 드시고. 그래도 편의점 도시락은 아닌 것 같네. 네. 왜 그래요? 저희 동아일보예요.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할 건데 정신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정치?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언제까지요? 환갑도 넘으셨는데 3년 후에 이제 총선 있잖아요. 거기가 마지노선?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실제로 정하신 거예요? 아니 뭐 좋아한 건 아니지만 그때 나오면 제가 이제 송파에서 3번 나오는 거니까 그때도 떨어지면 그건 뭐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3년 후에 송파병에서의 당선을 마지막 목표로 생각하고 근데 그때 당선이 되면 이제 거의 삼성급 초선이 되니까 바로 당대표 나가고 바로 서울시장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3년 뒤에 총선에서 당선이 될까 말까가 제일 중요한 분수령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너무 지금 이제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계속 형이 계시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유 그래도 국민의힘에도 뜻있는 또 그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아직은 지난 최고위원 낙선했지만 또 지지해준 분들이 계시고 지난번에도 그 시청 앞에 규탄대 갔지만 막 쫓아다니면서 또 계속 배신자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만나는 분마다 손을 잡아주시고 지지한다 팬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지층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희망을 접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건 뭐 비단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정당 스스로의 그 정화작용이라고 할까요?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정당 안에 당원으로서 강경한 극단적인 세력들이 이제 당을 장악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2016년에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했다는 거 똑같은 거죠. 사실 그때 트럼프는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공화당에서도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뭐 저런 또라이가. 근데 들어와서 공화당을 장악해버리고 지금 2025년에 공화당은 완전 트럼프 당에 돼 있어요. 우리같이 정치를 공부한 사람은 그런 걸 막아내는 장치가 있는 게 정당이라는 거거든. 거리두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극단 세력과는 거리를 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트럼프도 그렇게 안 돼서 이미 그렇게 됐죠. DJ가 있을 때 민주당하고 노무현 있을 때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극단적인 개딸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우리 당에 YS가 있었고 뭐 이명박이 있었고 이랬을 때보다 지금 보면은 극단적인 세력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도 그 사람들이 한 10만 명, 20만 명이 결집하면 그 사람들이 장악해서 당대표 만들고 대선 후보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추던가 그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싸우면 싸우다가 쫓겨나잖아요. 근데 또 이른바 이제 집단적 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또 그래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는 우리 당이나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당은 다시 한번 좀 합리적인 그 지혜가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형이 계신 이제 개혁파? 개혁파에서는 이제 어쨌든 가장 영향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인데 지방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해서 보여준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서울시장을 안 나갈 것 같은 그 얘기 전망이 많고 지금 뭐 거제 갔다 오셨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민심 탐방하고 이제 올라왔는데 다시 또 조금 쉬다가 또 이제 민심 탐방을 계속 한다는 걸로 들었거든요. 이제 지역을 바꿔서 언제까지 근데? 모르겠는데 저도 그 혁신파 개혁파로서 이제 같이 힘을 합치고 있긴 한데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에서 이른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당장 후보자로 나서서 그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에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거나 이런 방법이 하나 있겠지만 그 둘 다 여의치가 않을 경우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어떻게 등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정도지 그 전에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이 많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밑으로 가서 현장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원래 선거 끝나고 많이들 이제 외국 가서 뭐 공부도 하러 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뭐 DJ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이 늦기도 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약간 휴지기를 갖고 뭔가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게 조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번 민심 탐방이 경청 로드였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또 지적도 있고 그래서 말하는 걸 좀 줄이고. 근데 지금 다시 경청하시다가 며칠 못 가고 지금 뭔가 계속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비판하고 민주당 비판하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거제에 가 있는 동안 이제 마산에서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직접 현장에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 경청하면 되는데 그 기간에 페북을 계속 하니까 피가 뜨거워서 그래 내가 볼 때는. 이쪽에서 듣고 또 페북을 하면 중앙 언론과 중앙 정치 무대에 계속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발언을 하게 되잖아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보기는. 지원 좀 하셨던 거죠 어쨌든. 거제 탐방하고 올라와서 또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 이번에 TV 인터뷰도 한 걸 봤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에 대해서 또 정청래에 대해서 추미애에 대해서 민주당 입법 폭주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강력하게 맞는 이야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한동훈 대표의 개인의 어떤 그 목소리 또 개인의 어떤 이 스피커로서의 역할보다도 당과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스피커 역할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잖아. 그럼 당하고 이게 결합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도 당과 함께하는 당과 힘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이런 투쟁력, 이런 그 목소리 이걸 낼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도 또 이제 저희가 추석이니까 송편을 먹으면서 형이 원래 어쨌든 저는 정치학 박사의 교수의 전략가였고 지난번 직책은 비전 전략실장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 비전 전략실장을 모시고 지방선거 예측을 한번. 원래 또 지난번에 우리 근식이 형이 나오셔가지고 그때 뭐였지 강선우 사퇴였나? 제가 볼 때 강선우라는 것을 자기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잘라냄으로써 현역 불패의 첫 신호탄을 현역도 내가 자를 수 있어. 흑참마속. 흑참마속해. 그때 맞춘 것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틀린 것도 있었고. 틀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수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CG로 이렇게 그래픽을 딱 준비했어요. 화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기 할 거야.
짜냥이 추측하는 지방선거 예측. 김갈량. 김갈량. 근데 제갈량이라고 하면 좀 멋있게 보이는데 김갈량이라니까 좀 어감이 좀 영 그런데. 좀 없어 보인다. 없어 보이는. 한번 읽어주세요. 나 김갈량. 나 김갈량. 나 김갈량 모든 걸 예측해 주마. 짜냥이 추측하는 지방선거 예측. 와. 근데 이게 제갈량이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전략가고 그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예측한 게 아니라 자기가 플레이어로서 예측을 하는 거야. 근데 참 내가 좀 자괴감이 드는 게 지방선거에 내가 뭐 플레이어가 될 리가 있나? 내가 그래도 총나라의 군사고 승상이고 그러니까 군대도 동원하고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고 사마중단을 속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책임과 권한이 있으니까 제갈공명은 신박하게 신묘하게 승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김갈량은 그럴 때 그냥 백이종군. 백이종군하는 김갈량. 백이종군하는 김갈량이야 진짜. 아이 참. 자, 그러면은 먼저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이제 지키고 있고. 근데 오선고는 뭐예요? 오세훈 선거. 오선. 아, 오선. 그러면 오선하고 고를 했어야지. 그렇지, 숫자 5로. 아니면은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오선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느냐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 그 전에 뭐 법정에 선고가 나오나 난 그 생각했어. 오. 자, 어쨌든 이제 서울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가 유력 후보군이었는데 뭐 어쨌든 생각이 없다라고 일치하기도 했고. 아 근데 이번에 그 민주당 서울시 의원 사건 보면은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총리 쪽에만 얘기 들어보면 아무 관계 없고 뭐 그렇겠지. 당연히 거기 뭐 영등포 구청장 자기 나가려고 뭐 이렇게 작업하다 하면서 그쪽에 이제 텃밭이 이제 영등포니까 김민석 총리 쪽 그걸 좀 활용해 보려고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명 그런 데잖아요. 지금. 일단은 뭐 제일 먼저 일단 박주민 의원이 인터뷰 먼저. 통해서 선언한 게 박주민. 아시겠지만 전현희 최고위원, 서영교, 뭐 박홍근, 홍익표, 뭐 박용진, 뭐 여러 명 있죠. 거기다가 제일 핵심인 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하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거론이 되고 워낙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 이제 4선이나 했고 뭐 지지율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뭐 한강버스 이런 건 뭐 똥볼이면 똥볼도 있고 뭔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워낙 개인기가 세. 개인기가 세요? 그러니까 개인 인기, 개인 인지도하고 개인 인기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워낙 강고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4선을 했고 그다음에 지도자가 이제 급이 대선 후보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 무게감이나 인지도가 지금 민주당에서 도전하려는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지. 무게감 인삼이 없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아마 최근에 과연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 후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내부에 아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도 카드가 나오고 김민석 차출론도 나오는 거고 이러는 건데 형이 볼 때는 뭐 어떻게 될것 개인적으로 같아요? 볼 때는 김민석 카드는 저는 끝까지 그 꺼진 불은 아니라고 봐요. 김민석 카드는 제가 아는 민석이 형은 국무총리에 그칠 사람은 아니야. 원래 옛날에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한 적도 있고 그때 MB한테 졌던 쓰라린 경험도 있고 그때가 사실은 젊은 386 출신의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잘생긴 남자가 잘 승승장구하다가 꺾인 때가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그 정치적 그 역사에서도 아픔이 있어요. 내가 그걸 개인적으로 내가 김민석 당시 시장 후보를 내가 도왔던 경험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저는 민석이 형이 끝까지 포기를 정말 할까? 라는 면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르겠어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서울시장으로 바로 이렇게 그 무게감을 키우기보다는 충남지사를 아마 원할 가능성도 있고 또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하다가 아무리 인물이 없고 궁하기로서는 비서실장 딱 팻말 빼고 바로 서울시장 투입하는 건 조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지도가 과연 그만큼 높은가 이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아마 황영준 앵커보다 인지도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카드는 좀 없어 보이는 카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어쨌든 경선을 이제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선은 과정을 거치죠. 네, 어쨌든 뭐 저기 나경원 의원님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좀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옛날에 나왔던 조은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최근 여론조사에 보니까 그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 지지도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하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오 시장에 대한 약간 서울시장으로서의 피로감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너무 오래 하시긴 했다. 너무 오래 했다. 오세훈 시장이 약간 개혁파로 분류가 되고 범개혁파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범주류파로 분류가 되니까 아마 그런 여론조사의 풍추위도 있는 것 같은데, 재밌는 건 그런 여론조사 한번 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경원 누님이 그냥 있지는 않아. 응? 이거 되는 거야? 선거에 무조건 나오려고 한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최근에 하여튼 뭐 선거만 있으면 다 나오신다는 얘기가 많았으니까. 모든 그 선거판만 열리면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오게 된 계기는 그 사전에 나오는 여론조사에 일정 정도의 높은 수치만 나오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경원 의원님은 이제 인지도가 높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한번 도전해볼만 하죠. 근데 도전해볼만 하지만 리스크가 있는 게, 우리 당의 후보로 되면 동작의 국회의원 배지는 버려야 돼. 그렇죠. 굉장히 어렵게 가져온 배지인데,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이 오세훈 시장하고 별 차이가 없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들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데, 당의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당의 후보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버려야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클 수 있다. 그리고 과연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국민의힘에 유리할지 안 유리할지, 또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 이길 가능성이 얼마 될지는 본인도 아마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아직 8개월이나 남아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오늘 지금 컨셉 자체가 형의 예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이 이긴다, 국힘이 이긴다. 저는 우리 당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길 거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광역단체장만 놓고 보면 우리 당이 불리한 구도인 건 맞는데, 서울시는 다르다는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서울 소속의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붙었잖아요. 저는 차이가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차이 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준석이 가져간 득표율까지 합치면 서울시는 보수 쪽에 더 많이 나왔어요. 우리 송파병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더 나왔어요. 그건 이제 제가 열심히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깨알 홍보를 하면, 그러니까 서울 민심은 만만치 않다. 서울 민심의 반 이재명 정서, 반 민주당 정서는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후보가 잘 뽑히고, 그래서 또 우리 당이 그 전에 좀 물론 서울시장에서 확실히 승리를 장담할 수 있으려면 우리 당이 지방선거 이전에 좀 또 한 번의 혁신의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죠. 지금 같은 장동혁 지도부의 극우화 행보라든지 윤호개인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정신이 멀쩡하다 한다면 겨울 전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는 중도로 갑니다 라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당의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한다면 저는 지금 서울시의 민심은 해볼만 하다. 지난 대선의 결과를 놓고 보면, 그리고 또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또 오세훈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오세훈 개인기가 또 있고 개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또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장은 우리가 꼭 이렇게 비관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서울시장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실 지방선거 뭐 아무리 그렇죠. 딴 데 가져왔다고 해도 이건 이긴 걸 보기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이기고 서울시장에서 민주당이 치면 사실은 잘 먹은 것 같긴 한데 찜찜한 게 되는 거죠. 승리를 했지만 찜찜한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서울시장만큼 중요한 데가 또 부산시장이잖아요. 부산 예. 이제 박형준 시장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대항마로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부장관. 부산은 또 어떤 것 같아요? 부산 가서 현장에서 들어오면 존재감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워낙 학자 출신이 조용하고 차분차분한 얌전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존재감이 없다는 것은 호도가 없는 거야. 그렇죠. 밍밍한 거예요. 밍밍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만큼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비판받을 것도 별로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욕할 것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무난한 거죠. 그래서 아마 박경신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도 아마
우리 당에 많은 그 후보들이 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은 치러져야 될 거고, 그래서 경선을 치르면 박경신 시장이 유리하게 할 텐데 결국은 경쟁력이 이제 상대 후보랑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면 저는 박경신 시장이 저는 그것도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열심히 하고 굉장히 현장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고 지난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가 다 쓰러졌는데도 전재수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지역 활동을 무지하게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장형인데 그래도 전재수 의원과 박경신 시장이 붙었을 때는 이른바 체급에서 조금 전재수가 밀리지 않겠느냐. 박경신 시장 해볼 만하다. 물론 이렇게 서울시장 오세훈 해볼 만하고 부산시장 박형준 해볼 희망회로 만하다는 아니야? 것은 그러니까 희망회로의 전제는 우리 당이 연말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이대로 가면 힘들죠. 이대로 가면 힘들죠.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가 오늘 뭐 어디 약속이 급한 게 있나 봐. 진도를 빨리 빼네. 아니에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말하고 없긴 하네. 많이 갔네.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가장 핫한 피플 중에 한 명이 이제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또 그분이 또 법사위원장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고, 다시 생각하는 게 경기지사. 김동연 현 지사를 상대로 이제 붙어보겠다. 그렇죠. 이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역단체장 내년 지선에서 가장 볼만한 관전 포인트 중에 사실은 제일 흥미로운 것은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예요.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건 고만고만 오세훈 될 가능성이 높고 박준희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뭐 민주당은 또 그렇다고 뭐 파격적인 카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눈여겨볼 재밌는 포인트는 경기지사 김동연을 쫓아내고 과연 민주당에 누가 올 것인가. 그럼 형이 생각하는 건 일단 추미애 위원장이 있고. 추미애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김병주 최고위원도 얼마나 그 강력한 발언들 많이 합니까. 김용민도 열심히 또 옆에서 하는데 김용민이 뭐 그렇게 생각이 있는 점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들은 게 한준호 최고위원. 고양시 잘생긴 외모를 무기로. 잘 쓰고 잘생기고 키 크고 우리 황영준 앵커와 똑같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게 좀 조용하게 얌전한 편이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경기지사 김동연 후임 자리를 놓고 민주당이 피 터지는 그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거예요. 거긴 거의 무주공산이라 보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뭐 김동연이 그냥 물러서겠어요? 경선에는 어쨌든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지지를 얻어야 되니까 추미애 의원 법사위원장이나 뭐 김병주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세게 해야죠. 세게 해야지. 김동연 갖고는 안 된다. 우리 개딸들 앞세워서 민주당은 내가 먹겠다. 이렇게 아마 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추미애 의원이 붙으면 정말 그건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형 얘기 들어보면 국힘은 그냥 포기하는 느낌인데. 국힘은 포기하고 있죠. 경기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노답이에요. 저도 언뜻 생각이 안 누가 나올지도. 왜냐하면 일단 본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지를 버리고 갈 사람들이 생각을 접는 거죠. 사실 정치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김은혜 의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지난 경기지사 때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됐으면 이겼던 판인데 아슬아슬하게 김은혜 후보가 되잖아요. 김은혜가 아니고 사실 그때 유승민 후보가 됐다면 이겼죠. 왜냐하면 그때 몇천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 도의적으로 생각하면 김은혜 의원이 배지를 버리나 아니 했더라도 다시 한번 나와주는 게 그리고 한번 경기지사 선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당의 대표로 희생해주는 모습을 하는 게 정치 도의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공천을 안 나올 것 같은데. 공천을 준다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유승민이라도 4년 전에는 토사구팽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사지에 불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반드시 모든 전제가 연말 안에 우리 당이 김근식의 혁신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개혁이 된다면 모든 걸 해볼 만하죠. 다른 지역 넘어가면 저는 또 관심 있는 데가 어디 이제 있어요? 대구. 대구. 대구 오늘 또 재밌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 오늘 체포됐다고. 이게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선거법하고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뭐 아무리 뭐 조사에 불응했다고 해도 이게 뭐 현행범도 아니고 중범죄도 아닌데 중대범죄도 아닌데 되게 그 소식을 보고 이제 이러다가 지금
보수층에 대통령 만들기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이준숙 들더라고요. 방통위원장을 거의 개인적으로 대구시장. 개인적으로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사실 방통위법을 바꿔가지고 방송통신 미디어원위법인가 바꿨는데 별로 차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하나잖아. 이준석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쫓겨나자마자 그 강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지금 영등포 경찰서로 지금 압송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대구시장 하라고 또 받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환길이 예전에 유튜브에 나와서 이진숙이 대구시장 하면 자기는 안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한테 탄압받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로 이진숙이 계속 된 거죠. 서사가 짜여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많이 보던 서사잖아요. 사실. 그럼요. 윤석열 뭐. 그러니까 탄압받는 네. 이진숙, 네. 이재명과 맞서 싸운 이진숙.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주고 서사를 만들어주면 은연중에 네. 지금 모색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론되는 거 보면 주호영, 추경호 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지금은 공식적으로 또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또 불감증 고소원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분들인데 뭐 이진숙이 지금 저렇게 카드가 급성장해버리면 네. 사실은 대구시장은 이진숙을 만들어주는 꼴을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민주당에서 이제 어쨌든 뭐 거론되는 게 뭐 김부겸 전 총리도 있고 원래 이제 정계 은퇴하신다고 했고 뭐 지난번에 대선 때 나오실까 말까 이렇게 경선 하니 많이 하다가 안 나오시긴 했지만 또 계속 어쨌든 한번 그 대구에서 민주당 이름 달고 깃발 달고 수성해서 그래서 대구시장도 항상 옛날부터 거론되긴 했는데 지금은 김부겸 전 총리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우리 황행커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부겸이 형은 술 먹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게 결단을 잘 못해요. 그건 그러니까 너무 우유부단해. 사람이 우유부단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하지 않은 거지. 전화 와서 혼나시겠는데?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대구시장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사실은 불더미에 자기 스스로 던지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기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생각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나 이게 더 오히려 더 재밌는 흥미거리가 될 거지. 한동훈 전 대표 잠깐 얘기했지만 부산시장 하면 또 이제 조국 대표 또 거론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카드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이제 광역단체장이 있고 시장이 두 개 걸리는 건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시장을 나가면 또 그 당 자체의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아마 안 나올 것 같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조국은 본래 속마음으로는 서울시장을 내심 원하고 있죠. 부산으로는 가기 싫고 본래 그럴 텐데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조국한테 줄 리는 없고 그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부산시장으로 어떻게 합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해볼 건데 조국이 아마 부산시장은 안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국은 이번에는 제가 볼 때 그냥 조국혁신당의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정도지 본인이 직접 선수로 뜰 것 같지는 않고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가 아까도 처음에 나왔지만 보궐선거에 나갈 거냐 아니면 어디 광역단체장 후보로 나갈 거냐 그래서 이것도 전제 조건은 우리 당이 연말 이전에 변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거지. 이대로 가면 이 당의 이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후보를 주겠어요. 무슨 보궐선거차를 주겠어요. 만약에 준다면 죽을 자리로 가서 내보내서 말라 죽이려고 할 거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뭐 개항 의뢰 보궐선거 나가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가서 죽으라는 거거든요. 물론 뭐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정치 도의상 그건 그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사실은 안갚음이라고 봐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 또 움직일 사람도 아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내년 지방선거의 그 행보 그건 연말에 우리 당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그래서 바뀌어서 정말 국민들한테 새로운 지지와 새로운 신뢰를 얻을만 하다 하면 한동훈 대표가 운신할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어쨌든 사실은 맨 처음에 지금 단계는 아니고 초반에 만약에 조국 대표 대 한동훈 전 대표가 붙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쨌든 둘 다 뭐 서울법대 출신에 음, 그리고 또 둘 다 법무부 장관 출신에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관심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을 최대한 상상력을 피면 사실은 서울시장에서 둘이 붙으면 제일 재밌지. 근데 그럴 가능성이 양당의 내부 역학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나 지켜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제일 재밌는 게임은 되죠. 뭐 김근식은 뭐 안 물어보나? 형은 어차피 계속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선거는 네, 어쨌든 그럼요. 없다. 우리는 지방선거는 옆에서 이렇게 그 치어리딩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거지. 혹시 최고위원이 됐었다면 좀 달라졌을까? 아니죠. 그래도 이제 제 옛날 생각에 고을에 사또가 있고 그 이제 경복궁에 그 의정부라는 딱 6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경복궁에서 큰 국사를 논하는 게 낫지. 고을의 사또보다는. 고을사또 안 하신다는 게 그런 의미셨군요. 근데 고을 사또도 굉장히 그게 맞는 분이 하셔야 돼. 저 같은 사람 하면 안 돼요. 고을 사또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발로 뛰는 분이 해야 돼. 추석 때는 뭐 하세요? 추석 때는 지역구학과 활동? 예, 그 이제 또 명절이니까 또 인사도 드리고 시장도 돌아다니면서 인사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당은 지금 사법학에 반대 서명 운동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서명 운동을 길거리에서 계속 가두 서명 운동 해야 돼요. 연휴 동안이요? 당협위원장 쉽지 않아요. 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가는 느낌인데. 아, 그래도 이제 반응은 좋아요. 왜냐 김근식이 앉아 있으면 일단 제가 셀럽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아요. 예. 송파벽에서 괜찮다니까.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석 특집 법정노 커튼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식형과 저처럼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는 황금 추석 되십시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